그 일본의 명의로 유명한 이시하라 클리닉의 원장이신 이시하라 유미 박사님의 책 생강이 약이다라는 책 중에서요. 그 두통 파트가 있어서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두통을 호소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이 이시하라 유미 박사님은 이 책에서 이 두통의 그 원인과 또 간단한 해결책들 이런 것들을 한번 설명하고 계십니다. 굉장히 길지는 않습니다.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분별한 두통약 복용은 냉기를 유발해서 몸속에 수분을 쌓이게 합니다. 우리 몸에서 보내는 SOS 신호가 있는데요. 두통의 신호죠. 첫째, 목과 어깨가 결린다. 후두부에서 뒷목, 어깨에 이르기까지 감각이 없다. 두 번째, 머리가 무겁다. 항상 묵직한 느낌이 들고 고개를 숙이면 통증이 있다. 세 번째는 스트레스가 많다. 만성 스트레스가 있으며 때로는 순간적으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느낀다. 이렇게 우리 몸이 보내는 SOS 신호가 여기 세 가지로 있고요. 이 두통과 이제 구토가 동반되는 것을 이 박사님은 자기 치유의 증거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수면 부족이나 숙취로 인한 두통은 쉬는 것이 보약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낫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렇다 할 이유도 없이 자주 두통에 시달리고 구토까지 동반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상태가 계속되면 일상생활도 힘들고 혹시 중병에 걸린 것은 아닌지 가슴이 철렁할 것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두통은 체내에 쌓인 여분의 수분 때문에 발생하는 것입니다. 한번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의 두통은 체내에 쌓인 여분의 많은 그 수분 때문에 발생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구토는 몸속에 남아도는 수분을 조금이라도 내보내 몸의 통증을 누그러뜨리기 위한 반응이니까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이시하라 박사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기의 흐름을 원활하게 만드는 방법인데요. 몸속에 수분이 쌓여 있을 때 기까지 막혀 있으면 두통은 악화가 됩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몸속에 수분이 이렇게 많이 있을 때 이 기가 막힌다 그러죠. 기까지 막혀버리면은 두통은 악화가 됩니다. 두통을 호소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립니다. 이 스트레스 때문에 혈액순환이 순조롭지 않다 보니까 몸의 기능이 저하되고 몸속의 수분 배출이 잘 안 되는 것입니다. 수분 배출을 촉진하고 기를 틔워주는 식품을 섭취해 몸을 보하고 목욕 등으로 스트레스를 풀어보자고 이렇게 이제 하고 있습니다. 이시하라 박사님의 그 이제 SOS 해결 방법으로는 첫째 식사인데요. 식사 중에서 이 책의 제목이 생강이 약이다라는 책이니까요. 생강을 드시기를 권면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파, 인삼, 시금치. 고혈압일 때 느끼는 두통 시 시금치를 드시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어지러움을 동반한 두통에는 은행을 먹기를 이렇게 드시기를 권면하고 있고요. 체열이 상승하면서 나타나는 그 두통에는 매실장아찌와 죽을 드시기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양성식품으로 체열을 이렇게 높이는 이러한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121쪽에 양성식품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한번 읽어드리면 식품의 성질을 분류할 때 이제 양성이냐, 음성이냐, 그 중간, 간성이냐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합니다. 이 색깔로 구분을 하는데요. 이 양성식품은 다 빨간색과 검은색, 주황색을 띠고요. 음성식품은 파란색이나 흰색, 하늘색을 띱니다. 간성 중간은 노란색에서 갈색을 띠게 됩니다. 이 산지는 양성식품은 북방산이고요. 음성식품은 남방산이 많습니다. 그 다음에 형상으로는 양성식품은 단단하고 수분이 적습니다. 음성식품으로는 부드럽고 수분이 많습니다. 그 다음에 채소류 중에는 양성식품의 뿌리 채소가 거기에 해당이 되고요.
음성식품은 잎채소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조미료 중에서 양성식품은 소금, 된장, 간장 이런 것들을 말하고요. 그 다음에 음성식품으로는 조미료 중에서는 백설탕이나 식초, 그 다음에 화학 조미료를 음성식품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음료나 알코올 중에서는 양성식품으로는 홍차, 그 다음에 청주, 레드와인, 매실주, 따뜻한 물로 희석한 위스키 이런 것을 이제 양성식품으로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음성식품으로는 물, 그 다음에 녹차, 커피, 우유, 맥주, 우리 시원한 맥주 마시죠. 이게 음성식품에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청량음료, 그 다음에 물로 희석한 위스키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 식품으로는 양성식품이 동물성 식품, 즉 육류나 달걀, 치즈, 생선, 새우, 문어, 조기 등을 말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간성식품으로는 현미나 흑갈색 빵, 그 다음에 감자류, 콩 이런 것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북방산 과일 중에서 사과나 포도, 버찌, 푸른 이런 자두 계열은 간성식품으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두통이 있는 분들은 이 양성식품을 이렇게 좀 많이 드시기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욕을 하기를 권면하고 있는데요. 수욕은 159쪽에 이렇게 잘 나와 있습니다. 수욕이라는 것은 족욕과 달리 손을 이제 따뜻하게 하는 건데요. 신체의 말단의 냉기가 개선이 되면 체온이 상승이 됩니다. 또 장기 기능의 활성화와 관절통 경감 등 같은 효과를 기대할 수도 있습니다. 좋아하는 입욕제를 물속에 몇 방울 떨어뜨려서 이제 수욕을 하게 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첫째, 이제 40에서 42도 사이에 따끈한 물을 준비합니다. 그 다음에 대야에 그 40도에서 42도 따끈한 물을 손목 위 5cm 정도까지 잠기도록, 손목 위 5cm 정도까지 잠기도록 따뜻한 물을 붓고 양손을 10분에서 15분 정도 이렇게 담가 놓습니다. 그래서 손목 위에 굵은 동맥까지 담그면 체열이 빨리 오르게 된다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입욕제나 아로마 오일을 이제 목욕할 때 이렇게 추천하고 있는데요. 그거는 이제 161쪽에 나와 있는데요. 집에서 만드는 간단한 입욕제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집에서 만드는 간단한 입욕제로는 생강인데요. 생강 한 뿌리 75g을 껍질째 갈아서 면 주머니에 넣고 입구를 묶은 뒤에 목욕물에 넣어 주머니를 주무릅니다. 향과 성분이 우러나 몸속부터 따뜻해지는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우유인데요. 클레오파트라도 좋아했다는 입욕제인데요. 우유 1리터에 꿀 한 스푼을 녹여서 목욕물에 섞습니다. 그래서 보습 효과가 뛰어나고 피부가 매끄러워집니다. 그 다음에 단 욕조는 바로 청소를 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청주인데요. 미지근한 목욕물에 청주 한 컵을 섞은 다음에 취향에 따라 더 넣어도 됩니다. 냉증 개선에 좋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천일염인데요. 목욕물에 천일염을 한 줌 넣어줍니다. 땀이 잘 배출된다고 합니다. 유자, 반으로 자른 유자를 욕조에 띄우고 목욕하면서 가끔 즙을 짭니다. 그러면 신진대사가 촉진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진피인데요. 귤 3-4개의 껍질을 말렸다가 목욕물에 넣습니다. 냉기가 사라지고 스트레스 해소에도 좋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로마 오일의 효능으로서 이제 로즈메리인데요. 상쾌한 향이 기력을 회복시킵니다. 로즈는 향이 기분을 좋게 하고 피부결을 정돈해 줍니다. 라벤더는 진정 효과가 있어서 흥분했을 때 좋습니다. 편백나무는 살림욕을 하는 듯한 재충전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네, 이 아로마 오일을 또 알아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쁜 습관으로는 이 두통약을 무분별하게 복용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예, 오늘은 이시하라 유미 박사님의 두통의 원인과 간단한 그 해결 방법에 대해서 나누어 보았습니다.